반갑습니다. 번역하는 개발자 신상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거리, 네트워크 교과서에 백범 김구가 나온 까닭은, 일단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때 편의상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냥 백범 김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번역을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교과서라는 책을 하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일본에 있는 시스코에 다니시는 그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업무 노하우를 그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들에게 전수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은 이런 일들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일본 책이잖아요. 일본 책인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현지화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계시는 이 책이 원서의 ISBN 코드입니다. 이 책을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책을 검색을 해보면은 개정판이 나왔네요. 2월달 얼마 전에 개정판이 나와버렸어요. 이거 다시 저한테 일감이 주어질까요? 많이 바뀌었으면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했던 초판에 있는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평가가 좋은 편이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자,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트워크 기초 지식, 라우팅 프로토콜, 스위치 라우터의 아키텍처, 시큐리티,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등등등등. 도대체 이 어디 안에 어디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래서 제가 번역한 원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성통화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전화 이야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성통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것이 1876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저희 세대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75년생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때 배우신 분들은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몇 년도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교정돼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팩트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한 번씩 검증을 하거든요. 틀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2002년 6월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전화 발명자는 안토니오 무치입니다 라고, 이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특히 그 야밤의 공대생 만화 이런 걸 봐도 그런데 그 학계에 계시거나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알리는 타이밍에 따라서 누가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공인을 한 최초의 전화기 발명자는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교정을 해서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챕터를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대신에 이제 원래 원문을 손대는 건 약간 조금 번역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거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고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어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에 원래 원어인 일본어에서 쓰는 표현과 틀리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바꿔버려요.
네, 그거는 뭐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바꿔버립니다. 대신에 이런 기재되어 있는 팩트를 교정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원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놔두고 제가 각주에다가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안토니오 무치인데 책 전개 내용상으로는 이게 누가 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에 누가 했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기는 어땠다라는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본문을 손을 대진 않고 주석에다가 제대로 교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일단 저는 표기 한번 선 거예요. 이렇게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길을 쓰고 뭔가 현지화를 더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전화 서비스가 처음 사용된 게 1883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한국 독자예요? 이 내용을 책에서 봤어요. 번역서에서 봤어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전화 서비스가 어땠는데, 그쵸?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당시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그날 하루는 제가 번역 작업을 못했어요. 이렇게 뭔가 먹먹한 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한참 동안 그 여운이 사라지기 전까지 제가 번역 작업을 못했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정도로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의 최초의 전화 덕률풍을 아십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이때 제가 사실은 위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긴 했어요. 위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습니다. 한국의 전화기 도입 역사. 이거죠. 제가 찾는 게 이거예요. 각주에다가 저는 이 내용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엄청난 내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볼까요? 1896년 덕수궁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가 되어서 고종이 즐겨 사용을 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는. 네. 이 전화는 주요 관하는 물론 인천까지 개통이 되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당시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백범 김구는 복수하겠다면서 스시다 조스케라는 일본인을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한국 최초의 전화에 대한 얘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일단 더 읽어볼게요. 고종은 인천 감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김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 이는 전화가 개통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이후에도 고종은 전화기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명성황후의 유해가 안정된 홍릉에서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별한 부인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엄청난 드라마를 저는 이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본 기술서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한국의 전화를 검색을 했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서. 사실 위키피디아가 나무 위키보다는 공신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위키를 더 신뢰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근거로 뭔가 글을 쓰기에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제가 했습니다. 이게 원서가 일본 기술서라서 그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잖아요. 뭔가 그 온라인상에서 키보드 배터리 붙을 때 이렇게 막 관련 근거 자료 같은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보통 보면은 위키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위키는 얼마든지 글을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라서 물론 거기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교정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차마 넣을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마음을 붙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역사 채널 2 역사를 바꾼 한 통의 전화 라는 내용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중파 방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송은 EBS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KBS 보면서 그 수신료를 내기 싫어가지고 집에 TV를 치워버리고 수신료를 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그 수신료가 EBS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방송 콘텐츠들이 굉장히 양질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EBS만큼은 어떻게든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 있긴 한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요. 저도 이거 본방으로 본 건 아니고 검색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잠깐만, 저작권이 이런 거 스트리밍 해줘도 되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제가 짤막짤막하게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5년 8월 20일) 새벽, 유인이 우리 민족의 전 청년의 처형을 멈추어 죄로 한 청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옵니다. 설치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더 찾아봤어요. 이게 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빈치 코드,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내가 몰랐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멘붕에 빠지는 것처럼 저는 이때 굉장히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전화를 저는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고종, 명성황후, 김구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 짧은 검색을 한 결과 안에 무슨 어벤져스 나오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이거를 처음에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더 딥다이브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정설로 받아들이긴 어렵지 않느냐, 뭐 국가기관에서 만든 어떤 자료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는다, 혹은 어떤 시기상으로 맞춰봤을 때 그 시기가 사실은 맞지 않다, 이게 허구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을 옮기는 번역자의 입장에서 이제 진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어디까지 진실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글도 역시 어떤 블로그나 온라인 콘텐츠예요. 제가 봤던 내용들은 위키피디아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파생돼서 그 내용들이 전파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던 이 EBS의 자료는 어떤 근거로 했을까요? 이분들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봤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아마도 원출처는 아마 이 EBS에 있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EBS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에서 감수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감수를 한 내용들은 아마도 다른 어떤 공인된 문서들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백범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라고 되어 있죠. 최소한 백범일지를 근거로 했을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팩트가 있었을 때 그 팩트를 온전하게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올해가 2019년이죠. 근데 단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 자료나 어떤 자료들이
과연 진실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든지 손을 댈 수 있고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대에 있어서까지.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저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대신에 최소한 백범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을 번역서에 담았어요. 이 내용을 각주로 놓고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좀 상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이거 내보내도 될까요? 대표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물론 이메일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내용이 활자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책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이런 책이고요. 8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PSTN 이런 것들 나오고 VoIP 나옵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이나요? 각주? 이런 내용이 무사히 들어갔어요. 무사히.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느냐라고 한다면은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다행히 손익은 넘겼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 책은 굉장히 특별해요. 제가 일본 기술서를 번역을 하는 한국인 번역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다른 번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프닝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한층 좀 더 성숙해진 것 같고요. 몰랐던 거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의 폭도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런 뭐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세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본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거기는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당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안부 얘기도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과거사에 대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정말 담담하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과거의 팩트는 팩트대로 분명히 인정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인정한 다음에 이제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또 얘기를 좀 주고받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술자리여가지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뭐 저 자신도 몰랐는데 너무 역사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너무 역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뭐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저는 물론 국민학교 때였지만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썼다는 난중일기 그건 저는 이렇게 박물관에 보존된 것처럼 그런 책이 그 가짜책이긴 하죠. 광화문에 가면은 아마 지하에 이순신관이 아마 있어요. 거기서 잠깐 보긴 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실제로 읽어본 적 없습니다. 안에 뭐 일반적인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도 적혀 있다라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책을 번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맨날 기술서로 보고 있는데 해외에서 만든 기술서로 보고 있는데 국사책은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번역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기술서 보는 것도 좋지만 국사책도 한 번쯤은 읽어보자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다가다 혹시라도 이 책이 보이면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절판이 되진 않은 거 보면 어딘가에 재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또 다른 기술서를 보는 시각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전화라는 키워드로 최초의 장거리 전화, 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백범일지상에서는 아마도 최초의 장거리 전화였을 그 의미 있는 이벤트를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